자료구조 7번째 이야기 Q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Q의 정의와 Q의 연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Q는 여러모로 스택하고 비교가 되는 자료구조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게 딱 좋은데요. 스택과 Q의 공통점은 입력된 순서대로 원소를 저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택은 가장 먼저 들어온 녀석이 가장 늦게 나가고 가장 늦게 들어온 녀석이 가장 먼저 나간다. 이런 성질이 있다고 했죠. 네. 그래서 이런 성질을 우리가 first in, 가장 먼저 들어온 녀석이 last out, 제일 마지막으로 나가거나 또는 가장 늦게 들어온 녀석이 last in, 가장 먼저 나가거나 first out 이런 거라고 했죠. Q는 반대로 가장 먼저 들어온 게 가장 먼저 나갑니다. 그리고 가장 늦게 들어온 게 가장 늦게 나갑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들어온 녀석 first in이 first out 하거나 또는 가장 늦게 들어온 녀석 last in이 last out 하는 이런 구조가 Q입니다. 스택에 이런 성질이 있는 이유는 한쪽 끝에서만 삽입과 삭제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탑이라고 불리우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로만 들어오고 여기서만 나가기 때문에 가장 뒤에서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게 가장 늦게 나가는 거죠. 그런데 Q는 양쪽 끝에서 원소의 삽입과 삭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원소가 들어오는 곳을 리어, 원소가 나가는 곳을 프런트라고 하면은 계속 줄의 뒤에 사람들이 와서 서게 되고, 맨 처음 온 C가 맨 앞에 있겠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E, 뭐 이런 식으로 A, E, D 이렇게 오겠죠. 올 때는 이 뒤에서부터, 줄은 뒤에서부터 서야 됩니다. 누구부터 나가요? 맨 앞에서부터. 그래서 이 프런트라고 불리우는 가장 앞에서부터 나간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Q는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동네 삼계탕집 사람들 줄 쭉 서죠. 뮤지컬 티켓, 콘서트 티켓, 치열하죠. 시간만 되면 탁 들어가서 딱 서면은 뭐 몇 번째 기다리고 계십니다. 뭐 이렇게 뜨죠. 수강 신청 뭐 한두 번 당해봤나요? 그죠? 추석 귀성 열차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 원소들이 들어올 때 예를 들어서 A의 입장에서 보자면 A가 맨 처음 왔어요. 그러면 A 뒤로 쭉 들어오겠죠? A가 몇 번째로 나갈까요? 맨 첫 번째로 나갑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A가 맨 마지막에 왔어요. 다른 거 다 들어오고 이렇게 A가 5번째로 들어오면 A는 5번째로 나간다 라고 하는 거죠. Q는 그래서 입력된 순서대로 원소를 저장하는 리스트입니다. 가장 먼저 들어온 원소가 Q의 가장 앞, 프런트에 저장되어 있고 가장 먼저 나갑니다. 가장 늦게 들어온 원소는 가장 뒤, 리어에 들어있고 가장 늦게 제거됩니다. 그래서 리어에서 원소가 들어오고 프런트에서 원소가 나가는 구조입니다. 이걸 first in, first out, last in, last out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앞, 프런트는 원소가 삭제되는 위치입니다. 잘못 썼네요. 그리고 리어는 원소가 삽입되는 위치입니다. 그렇습니다. Q는 뒤에서 원소가 삽입되고 앞에서 원소가 나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소 하나를 추가하는 연산은 우리가 삽입하는 연산은 푸시라고 부르는 교재도 있고 인Q라고 부르는 교재도 있고 addQ라는 거 부르는 교재도 있어요. 우리는 스택하고 푸시라는 용어를 동일하게 쓸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Q가 있으면 맨 앞에 가리키는 게 뭐? 프런트. 맨 뒤를 가리키는 게 뭐? 리어. 여기서 원소 하나를 넣어주세요. D를 넣어주세요 라고 하면 리어가 가리키는 곳에 리어 플러스 1에 대하겠죠? 여기에 D를 넣어주는 겁니다. Q에서 원소 하나를 삭제하는 연산을 우리는 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DQ라고 부르기도 하고 딜리트 Q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어디서 빼냐면은 프런트에서 뺍니다. 그래서 하나를 팝해주세요 라고 하면 프런트에 있는 원소인 C가 빠져나가고 프런트가 한 칸 뒤로 물러나서 그 다음 앞에 있는 원소를 가리키는 거죠. Q의 자료 구조는 이것도 리스트이기 때문에 배열의 친구들 기억나죠? 사이즈하고 원소를 저장할 리스트가 있다고 했죠. 스택은 탑이라는 포인터 하나만 가지고 있었지만 Q는 리어하고 프런트라는 두 개의 포인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리어는 원소가 삽입될 위치, 프런트는 원소가 삭제될 위치.
이와 같은 Q의 연산도 이제 스택하고 비슷하게 6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 만들어 주세요. MT인가요? 물어보는 거. 풀인가요? 물어보는 거. 하나를 넣어주세요. 하나를 빼주세요. 프런트에 있는 이제 막 맨 앞에 있는 원소는 무엇인가요를 물어보는 거. 여기서 재건하지 않는다고 했죠. 네. 그래서 이 create Q라고 하는 연산은 먼저 몇 개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면 그 크기를 저장을 하고 그 크기만큼 기억 공간은 할당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직 원소가 없기 때문에 프론트하고 리어는 일단 -1로 초기화를 할 겁니다. 네. 그럼 여기서 is empty? 라고 물어보는 건 Q의 원소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아예 삽입과 삭제가 안 돼서 없을 수도 있고 4개 들어왔다가 4개 나가서 없을 수도 있고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Q가 empty라는 뜻은 프론트와 리어가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프론트와 리어가 값이 같으면 이때는 true를 리턴하도록 하는 게 is empty 함수입니다. 그리고 네, 풀은 더 이상 Q의 원소를 넣을 수 없다는 건데 네, 보세요. 이게 약간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원소가 꽉 차 있어요. 그럼 오케이, 더 이상 넣을 수 없죠. 근데 이렇게 들어있는 경우에는 네, 6개의 원소가 들어가고 3개의 원소가 팝됐어요. 그래서 이 3개가 나가서 이 3칸이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리어의 뒤에 원소를 넣을 건데 리어가 맨 마지막까지 와버렸어요. 그래서 이 뒤에 원소 하나 넣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풀은 어떤 경우냐? 리어가 맨 마지막까지 왔을 때 이 맨 마지막이 어디예요? 사이즈 -1. 그래서 리어가 사이즈 -1까지 왔을 때 우리는 풀이다 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앞에 빈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풀이라고 하다니.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어디서? 나중에 원형 Q에서 해결합니다. 네. 삽입은 Q의 원소 하나를 추가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푸시 하면은 네, 자 보세요. 이걸 약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처음에는 리어도 -1이었습니다. 이때는 미안해요. 이때는 리어도 -1이었어요. 그래서 리어를 1 증가시키면서 그 자리에다가 원소를 집어넣는 거죠. 이때는 리어가 0인 상태입니다. 인덱스가 0, 1, 2, 3이겠죠. 여기서 또 원소 하나를 넣어주세요 하면 리어를 +1 시켜서 그럼 1이죠. 여기다 원소를 넣고 그럼 리어가 1이 됐겠죠. 또 원소 하나를 넣어주세요 라고 하면 또 리어를 1 증가시키고 그럼 2가 되겠죠. 여기 원소를 넣습니다. 그럼 리어는 2가 될 겁니다. 또 원소 하나를 넣어주세요 라고 하면 리어를 +1 하면 3이 되겠죠. 여기다 원소를 집어넣고 리어는 4가 네. 이제 이 상태에서는 리어가 3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원소를 추가하는 과정이 네, 푸시입니다. 네. 그다음 이 푸시는 Q의 푸시는 스택의 푸시하고 우리가 약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Q의 푸시도 자구단 12번째 알고리즘으로 정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넣을 거냐? 일단 리어를 먼저 1 증가시킨 다음에 원소를 넣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도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Q가 풀린 상태에서는 원소를 넣을 수 없다가 되겠죠. 그 다음 삭제는 팝인데 어디서 일어나냐면 프론트에서 일어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현재 프론트가 -1로 초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프론트를 먼저 1 증가시킨 다음에 거기 있는 원소를 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첫 번째 팝이 일어나면 프론트를 1 증가시키면 프론트가 이제 0이 되겠죠. 이 원소가 제거되는 겁니다. 그 다음 팝을 하라고 하면 또 +1 증가시켜서 프론트가 1이 된 다음에 거기 있는 원소를 빼면 되는 거죠. 인덱스는 0, 1, 2, 3입니다. 그 다음 또 팝을 하라고 하면 또 프론트를 1 증가시켜서 그럼 프론트가 2가 되겠죠. 거기 있는 원소를 빼면 됩니다. 또 팝하라고 하면 프론트를 또 1 증가시켜서 프론트가 3이 되면 여기 있는 원소를 빼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원소를 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보세요. 현재 여기서 팝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프론트를 먼저 1 증가시킨 다음에 원소를 뺀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empty 여부를 확인을 하고 해야겠죠. 이 알고리즘을 우리가 Q의 팝 알고리즘을 우리가 자고단의 13번째 알고리즘으로 정하겠습니다.
탑은 이 프런트에 있는 원소를 리턴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런트 플러스 1에 있는 값을 리턴해 주세요 라고 하면 됩니다. 네, 이 모든 연산들도 다 마찬가지로 시간 복잡도는 비고의 1이 걸립니다. 네. 자, 그럼 우리가 스택하고 큐를 한번 비교해 보죠. 스택은 리스트의 크기, 리스트 탑이 있었죠. 큐는 리스트의 크기, 리스트와 함께 맨 앞을 가리키는 프론트, 맨 뒤를 가리키는 리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푸시팝 연산이 일어나는데 그 탑은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지만 프론트와 리어는 오직 증가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반드시 그 전에 증가를 시킨 다음에 값을 넣거나 빼야 됩니다. 탐색 연산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탐색 연산은 없습니다. 왜? 이 Q 안에 있는 값은 못 보게 돼 있어요. 하지만 탑이 가장 비슷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시간 복잡도를 비교해 보시면 네. 배열하고 연결 리스트는 이진 탐색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비고의 n이었죠. 스택하고 Q는 모든 연산이 다 비고의 1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보시면은 이렇게 Q도 마찬가지로 이 연산들이 다 비고의 1이 걸리는데 네, 이 탑 연산은 이 탑 연산하고 비슷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삭제는 이 팝하고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뭐 그래도 이 배열하고 연결 리스트하고 비슷한 구조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중에 우선순위 큐에서는 이 연산이 약간 바뀌게 되는데 그 부분은 우선순위 큐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큐의 정의와 연산에 대해서 봤고요. 다음에는 특수한 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